안녕하세요, 임표표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포인트는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겠다 라는 식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좀 저 스스로 제가 공부를 잘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중에 딱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요 딱 한 가지 사고방식만 머리에 장착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공부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화 해보기입니다. 일반화 해보기라는 건 어떤 개념을 학습하거나 문제를 풀 때 그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추론하고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거를 말합니다. 약간 게임으로 치면 이스터에그 발견하는 느낌?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뭔가 그 스페셜티를 더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 단계에서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면 나는 한 칸 더 올라가서 윗단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무언가 상위 단계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 하위 단계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바로 예시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눈높이에 맞게 수학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뇌랑 동기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이 뇌구조를 딱 장착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중고등학교 수학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대칭 도형을 가지고 볼 건데 개념은 너무 쉬워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 어떤 반쪽짜리 도형을 주면 해당 도형을 선대칭 시킨 도형을 그려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어진 도형을 선대칭 시킨 도형을 그리시오. 어떤가요? 쉽다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대비한다는 건 뭐냐, 같은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뭔가 더 그거를 사고의 긴 흐름 없이 스무스하게 풀어낼 수 있는 뭔가 나만의 알고리즘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풀면은 더 효율적으로 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이에 직접 복잡한 도형을 하나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 수능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선대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한번 그려볼래? 라는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요 선대칭을 좀 나만의 알고리즘으로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각각의 점들을 선에 대칭해놓고 순서대로 이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문제. 어라?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한번 비슷하게 풀어보려고 하지만 이 생각보다 점을 대칭시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0일 때는 몰랐던 진짜 대칭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점을 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는 그 대칭선이 그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도록 만드는 거구나. 기울기가 0일 때는 그냥 단순히 칸수를 세가지고 대칭을 시켰다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다 보면 이런 정의도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좀 나만의 방식을, 알고리즘을 구축해 놓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에 걸친 정수점까지 가로 칸수랑 세로 칸수를 각각 세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뒤집어서 똑같이 한번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2칸, 세로로 3칸 이렇게 가주면, 이렇게 하면 점을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하는 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까지 딱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요 선대칭하는 직선이 다른 기울기면 어떻게 되지? 또 다른 기울기로 좀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해보면 똑같이 뭐 이렇게 칸수를 세가지고 점을 대칭시키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6.5 hours later. 하다가 못하겠다고요?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쥐지를 치더라도 이게 기울기가 0이랑 1이 아닌 다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건 어렵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게 대칭이라는 게 특정 기울기의 직선에 대한 대칭만 쉬운 거구나 를 아는 거는 그냥 문제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 내가 다 풀 수 있으니까 선대칭은 뭐 이제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의 깊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어떤 정수점들이 대칭시켰을 때 또 정수점으로 깔끔하게 옮겨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다 하면은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 고민을 해봤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왜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해본 고민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중학생 수준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중학교 때 곱셈 공식 배울 때 문제 유형 중에 x 플러스 y랑 xy의 값을 준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런 거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만 해보지 말고 추가로 확장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x5제곱 더하기 y5제곱, x5제곱 빼기 y5제곱, 뭐 더 나아가서 x10제곱 더하기 y10제곱 이런 계산도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뭐 앞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걸 계산할 때 헷갈릴 일은 앞으로 없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없는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공식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없죠.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보는 겁니다. 원뿔대의 그 윗면, 아랫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A, B라고 하고 뭐 원뿔대의 높이를 H라 둔 다음에 유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요 모선의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공식을 유도해본다던가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없는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일반화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2에서 원래 3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까지만 딱 그려보잖아요. 근데 5차 함수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 극값의 x좌표가 깔끔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5차 함수를 구성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힌트는 4차 함수를 예쁘게 쓴 다음에 걔를 적분을 해가지고 5차 함수를 얻으면 되겠죠? 이런 식의 생각도 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5차 함수도 한번 그려보면 아 이게 최고차의 차수가 홀수 차일 때랑 짝수 차일 때랑 어떤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려지겠구나. 그런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미적분을 공부한다. 이제 배운 게 너무 많죠? 고등 수학의 끝판왕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아무 식이나 쓰고 직접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물론 조금만 수정해도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런 식이나 쓰고 얘를 한번 직접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그런 경험인 거죠. 제가 추천할 함수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미적 부분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으면서 그런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극값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또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얼마나 그 한정된 내용에서 학생들을 좀 봐주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던 거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낯선 상황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학생 때부터 이렇게 일반화 해보는 게 저에게 엄청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걸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적이 대학교 와서 한 번 있었어요. 그 첫 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 극좌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극좌표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동경으로부터의 시초선으로부터의 각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함수식을 써서 새로운 그래프를 막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어른 사인 세타부터 사인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이런 식으로 쭉쭉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그 규칙을 이렇게 꽃잎의 개수라든지 뭐 사분면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많이 안 들이고 바로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빠르게 풀었던 그렇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 아니면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공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한 칸 쌓으러 가는 거지 이미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공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일반화하려는 사고를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그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공부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바뀔 거고 공부의 능동성도 매우 크게 올라갈 겁니다. 재미없던 공부에 흥미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일반화 해보기 꼭 기억해주세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